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입에 침도 분비가 적게 될 뿐만 아니고 윗속에 있는 위액이 분비가 저하되고 또 저하가 됐는데도 또 위액 속에 있는 산의 농도가 저하되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소화가 안 되면 위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초기 진단이 쉽다. 근데 어르신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었는데 내가 나가 드니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어렵다. 우리가 처음에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다. 그래서 다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그리고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증상 등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가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분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생긴다. 자, 그리고 식욕부진이나 만약에 기력 저하가 나타나도 우리는 어르신들을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췌장. 선생님, 췌장에서는 5번, 6번에서도 언급하듯이 소화효소라는 게 이자액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이자액은 뭐냐면 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은요, 유일하게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췌장에서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지방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이 말은 지방이 소화가 잘 안 된다. 기름진 음식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방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왜? 지방을 소화하는 이자액이라는 소화효소는 오로지 췌장에서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거든 뭐다? 아, 췌장에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췌장에서만 분비된다. 이런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자,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겠지만 당뇨라는 질환은 인슐린하고 관련이 있다. 이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이 인슐린의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가 된다. 자, 그러면 당 내성이 뭐냐? 당 내성은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근데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때 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하고 관련이 있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포도당은 인슐린하고 짝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세포가 문을 열어준다. 근데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된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다 보니까 혈액 속에 있는 세포가 인슐린하고 짝지가 안 돼서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당이.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에 인슐린이 없어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 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그냥 당뇨병은 인슐린하고 관련이 있다. 아, 인슐린은 어디서? 췌장에서 분비된다. 다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당 내성이 떨어진다. 당 내성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이다.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떠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르신들은 모든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된댔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뭡니까? 대변이 나오는, 항문이 나오는 길이죠. 그게 탄력성이 감소돼요. 그리고 항문관략근이 뭡니까? 대변이 나오지 못하게 꽉 조고 있는 관략근이거든요. 얘가 긴장도가 떨어진대요.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변실금이 발생한다. 변이 나가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긴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노화에 따른 특성이다. 이걸 정리해보면 위액 분비가 저하된다. 그래서 위액 분비량이 감소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된다. 이것이 이자액.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된다. 얘를 지갑이라고 외운답니다. 자, 당 내성이 감소된다. 이거를 당감이라고 외운답니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돼서 변식음이 생길 수 있다. 자, 네 번째 보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
선생님 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약물을 우리가 간 기능, 간은 자 우리 이런 얘기하죠. 술도 간을 씌워줄 틈을 줘라. 자 술이 간에서 해독이 된다. 일종의 약물 대사 능력이라는 건 약을 소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은 약을 소화시켜서 그 독성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물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진다. 자, 요거하고 또 연결되는 건 우리는 신장이죠, 신장. 신장의 역할이 뭐라고 이게 드렸습니까? 소변 농축 영역과 배설 영역이 저하돼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 속에 약물이 떠다니기 쉽다. 그래서 약물이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쉽다. 약물에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은 간하고 신장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칸을 만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을 되살려서 네모 속 가로 속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 한번 좀 마음속으로 정지 상태를 만들어서 한번 좀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소화기계는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가서 위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했죠. 우리는 소장에는 융틀이 있다. 융모. 거기 있는 암주간이나 혈관이 있다. 혈관 속으로 영양분이 흡수가 된다.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이 대장으로 간댔습니다. 대장으로 가서 수분이 흡수가 돼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대변으로 나온다. 그래서 소장의 대장에서는 대변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위염. 자, 위염에는 갑자기 발생하는 위점막의 염증이고 급성 위염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재발하는 경우는 만성 위염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자, 관련 요인, 증상, 치료 및 예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선생님 위염의 관련 요인은 뭘까요? 당연히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물 섭취다.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 성분의 섭취다. 자, 그리고 가식 등 무절제한 식습관, 병원군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 선생님 아스피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뭡니까? 혈액 응고 저지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뇌경색이나 협심증, 신경경색증 환자들이 먹는 약인데 자, 이 약을 드시면 부작용이 출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약이 위에서 출혈이 있다. 그럼 위에는 위액이라는 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얘가 위에 있는 위액과 소화작용이 일어나서 출혈이 됐을 때 혹시 위에서 위출혈이 있다. 그런데 위에서 출혈은 피가 위액과 소화작용이 일어나서 대변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검은 색깔의 대변을 넣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흑색변. 그래서 만약에 위출혈이 있다. 이랬을 때 검은 색깔의 변을 넣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혹시 철분제를 먹고 있냐. 철분제를 먹어도 대변을 시크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다?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지 확인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철분제나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는데 흑색변을 본다? 이러면 시설장이나 책임 간호사한테 알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는데 색깔이 선홍색, 예쁜 색깔을 넣는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장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실 때는 혹시나 치과나 안과나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끊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부작용이 출혈이다 보니까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피를 빨리 지혈해요. 피가 굳어야 되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를 끊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위험의 증상은 뭐냐? 당연히 이거 더부룩하죠. 부푼 든다 팽만감, 명시의 통증, 트리,
식사 후 3-4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부입니다. 그런데 자, 위험해서 치료가 중요하죠. 선생님, 자, 위험해서는 염증이니까 일단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해라. 근데 금식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된죽을 줄 게 아니고 유동식을 주고 나서 된죽을 줘라. 그리고 우리는 자, 산이 분비가 돼서 염증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산제, 진정제로 줘라. 하지만 약은 무조건 뭐다? 앞에 처방받은 제산제, 진정제 등 약물에 복용해라. 그리고 스님이 자, 무조건 소화기계든 호흡기계든 우리는 가음을 피해라.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섭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여 위를 자극하지 않는다. 요런 내용 3, 4번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염증이다. 그래서 일단 쉬어라. 금식해라.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줄 때는 유동식을 먼저 주고 된죽을 줘라. 그리고 처방받은 제산제, 진정제 등의 약물을 복용해라.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림 볼까요? 요런 것들이 위험입니다. 자, 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있잖아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점막이 손상됐다. 스트레스, 담배, 알코올, 커피로 인한 위자극이다.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사용으로 인한 위자극이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호소에 의해서 위점막이 손상된 것이다. 자, 여기서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언급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 위궤양은 위염과 다르게 속이 쓰려요. 소화불량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증상은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까지 나타난다. 궤양은 보세요. 약물 요법과 함께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라. 자, 3번 보세요. 위궤양으로 진단된 후에는 절대적으로 검면을 해라. 우리 꼭 알아두게 나와 있었죠. 왜 검면해야 됩니까? 담배는 위암을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진통제를 먹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다? 점막보호제를 함께 복용해라. 점막보호제 복용해서 위를 한번 싸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은 지체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요렇게. 응. 위출혈, 위천공, 요렇게 위협착까지 나타날 수 있다. 무조건 지체를 해야 된다. 새벽 1-2시에 발생하는 상복부 통증이다. 예, 짠 음식, 영장식품이었잖아요.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 등을 피해라. 훈연한 음식이 뭐냐? 대표적인 게 햄, 소세지 이런 거죠. 검연해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2년마다 하는 아니면 1년마다 하기도 하지만 조기 금진을 해라. 무조건 스트레스가 피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장 습관의 변화와 장 폐쇄, 장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설사, 변비, 혈변, 직장 출혈, 점액 분비. 점액이 뭐예요, 선생님? 코변이죠, 코변. 그래서 우리는 장은 우리 현 안쪽처럼 점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점액이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코변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흑약감, 체중 감소, 우리는 무조건 암은 뭐다? 살이 빠지죠. 그리고 노인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 노인은 뭐다? 노인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양성 종양, 양성, 악성. 우리는 암이 있으면 악성이냐 양성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양성, 악성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양성 종양 이거는 암은 아니죠. 양성 종양이나 치질, 변비. 그래서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듯이 양성 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도 요 위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하겠죠. 다시 노인에서는 양성 종양이나 치질, 변비 등에서도 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자, 대장암의 치료 및 예방 볼게요.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는다. 똑같죠? 치료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 설사. 설사 변비 모르시는 분 없죠? 설사란 뭐냐?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다. 배변량뿐만 아니라 배변 횟수가 증가한 걸 말한다. 선생님, 설사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니 장염 걸린나? 응, 장염, 장애 감염이다.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이다. 스트레스, 맞죠? 그리고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에 저하다. 자, 하재 등 약물의 남용이다.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노인분이 대변을 못 놓는다. 그래서 하재, 변을 넣을 수 있는 약을 줬어요. 변을 넣을 수 있는 약을 줬더니 이제는 설사를 하네? 설사를 해서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드렸어요. 지사제를 드리니까 이제 변비가 오네요. 자, 그래서 약물의 남용, 약을 많이 드셔서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하제나 지사제를 쓸 때는 무조건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겠지만 약을 많이 드리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사는 뭐다? 1회에서 수십 배의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하는 거다. 물설사도 있고 혈성설사,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것도 있다. 무조건 우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고 심신은 안정하고 해야 된다. 자, 설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 음식물의 섭취는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자. 그리고 또 뭐다? 선생님 설사를 하는데 여기 이분한테 선생님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해라. 이분한테 고섬유질 음식이나 선생님 양배추, 유산균 이런 거 들은 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하자. 그래서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섬유질 섭취를 피해라. 이런 거 짓습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한다. 이게 중요하죠. 지사제. 설사를 멈추는 약입니다. 선생님,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자. 약은 무조건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을 보는 횟수가 변비는 뭐냐? 변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인 경우, 변을 볼 때 힘이 들고 변을 심하게 딱딱한 경우, 변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변비 모르시는 분 없죠? 선생님 제가 얘기 드렸어요. 변을 계란 하나가 35g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을 얘기할 때는 계란 크기 하나 정도를 35g 정도로 생각하자. 자, 변비의 원인은 뭐냐? 위, 대장 반사 감소 및 약화에 따른 장운동 저하다. 저장 능력 저하와 관련된 지나친 저잔여 시기의 섭취다. 저잔여 시기 섭취 말씀드렸죠? 찌꺼기가 생기지 않은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말한다. 복부 근육이 힘 약하다. 복부 근육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침상 돕기에서 침상에서 대변을 넣을 때는 상체를 약간 올려준다. 복부를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준다. 식사량 감소도 있죠.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감소, 배분 반사 저하, 하재 남용으로 장운동 저하, 요식음으로 인한 수분 섭취 부족, 스트레스, 대장암 뇌졸중 심부전의 합병증. 동그라미 10번 중요하죠.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중요하다 했습니다. 정상이 뭐냐? 배변 횟수의 감소다. 배변 시 어려움, 복부 통증, 폐만감, 경력, 식용조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 변비의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한다, 갑자기 토한다, 이러면 우리는 변비, 대변을 언제 놓는지를 확인하자. 선생님, 치료빈 예방 봅시다. 우리는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가 만약에 변비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하재를 준다, 간장을 한다, 항문에 약을 넣는다, 이런 게 정답은 아니랬죠.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를 기억해야 된다. 처방에 따라 하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주의한다. 하재를 사용할 때는 뭐다? 처방에 따라. 그렇지만 2번, 편안한 환경에서 배변하게 한다.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게 한다. 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물 마시기를 줄이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이게 중요하죠.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체조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대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는다.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배변 습관을 돕는다. 변이가 생기면 적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뭐가 있습니까?
예,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가 있다. 맞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한 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화에 따른 소화기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구강건조증 감소, 2번 지방의 섭수력 감소, 3번 당내성 증가, 4번 항문관력근 긴장도 증가,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죠? 구강의 건조증은 증가되죠. 당내성 감소, 항문관력근 긴장도 감소,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감소. 이렇게 되죠. 노화에 따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번 타의 분비 증가, 2번 위액의 산도 증가, 3번 지방의 흡수력 증가,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번 신맛에 대한 위각 감소.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겠죠. 자, 타의 분비 감소, 위액의 산도 감소, 지방의 흡수력 감소, 신맛에 대한 위각 증가겠죠. 노화에 따른 소화기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위의 분비량 감소,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 흡수력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답은 1번이죠. 식후 포만감 증가입니다. 빨리 배가 고파진대. 불러진대요. 지방 흡수력 감소, 간의 약물 대사 능력 감소,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감소. 맞죠? 답은 1번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번 당내성 증가, 2번 타액 분비 증가, 3번 칼슘 흡수 증가, 4번 위산 분비 저하,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 답은 5번이죠. 약물 대사 능력 저하.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은 1번 하제를 준다, 2번 자약을 넣어준다, 3번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번 글리세린으로 간장을 해준다,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 증가, 2번 신체 활동 증가, 3번 복부 근력 강화,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5번 규칙적인 배변 습관. 답은 4번이죠. 마약성 진통제 복용.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몸을 시원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번 영양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되겠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제한, 2번 식물성 지방 제한, 3번 채소와 과일 권장, 4번 고칼로리 식이 권장, 5번 정제된 저잔여 식이 권장. 정답은 3번 채소와 과일 권장 되겠습니다. 설사라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하재 제공, 2번 수분 섭취 권장, 3번 고지방 식이 제공, 5번 고섬유 식이 제공, 5번 복근 강화 운동 실시. 정답은 2번 수분 섭취 권장 되겠습니다.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번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번 괜찮아요. 전 아침마다 그래요.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번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입니다. 자, 선생님 호흡기계부터는 내용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설명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